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 강의 주제를 주의와 감독으로 잡았습니다. 주의와 감독, 주의와 감독인데요. 자, 주의는 종사자의 주된 대상이죠. 종사자가 주의 의무가 있어요. 자, 간호사의 주의 의무, 사회복지사의 주의 의무, 요양보호사의 주의 의무, 운전원의 주의 의무, 등등등 직종별로 주의 의무가 있고 또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목욕할 때의 주의사항, 식사 수발할 때의 주의사항 뭐 등등등 수도 없는 주의사항으로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주의 의무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과실이 있다는 거거든요. 과실이 있다는 것은 주의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고요. 자, 과실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견 가능한 겁니다. 예견 가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목욕하는 날이다. 하면 목욕하는 날 뭐가 예견 가능할까요? 예, 이날은 당연히 크게 보면 어르신들의 미끄러짐에 의한 낙상을 주의해야 되고 어르신들이 또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와 감독 관계에 있어서 감독자인 시설장은 종사자 대상으로 목욕하는 날에 목욕하다 보면 예, 신체 노출, 낙상, 낙상 등이 예상되니 예견 가능, 예상되잖아요. 예, 1년에 100번을 해도 다 예상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견이 가능하니 그 결과 회피, 낙상을 회피할 수 있는 뭔가의 행위, 물기를 빨리 닦으세요. 자,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행위, 가림막을 설치하세요. 어르신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커튼을 쳐서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세요. 목욕실 문이 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주의사항을 하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부탁이 아니죠. 이거 참. 종사자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목욕할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 노출과 낙상 등이 예견되니 그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 조치를 취하라고 주의사항을 당부, 지시, 뭐 내지는 교육, 이게 주의사항이다 이거죠. 그러면 감독자인 시설장이 예를 들어서 목욕하는 날 요양보호사에게 노출과 낙상 예방을 위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다음은 감독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상태 색깔이 변화가 무슨 색인가 모르겠어. 예, 어르신들의 상태 변화, 네, 상태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또 취해야 될 서비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태 변화, 비포 앤 애프터, 예, 목욕 전, 목욕 후의 상태를 살펴서 어르신이 컨디션이 떨어지고 있는지, 좋아졌는지, 활력 징후가 아주 좋아서 어르신도 정말 기뻐하고 계신지 등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주의를 줬으면 주의를 준 대로 노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낙상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상태 전후를 비교해서 예, 그 특이 증상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의와 감독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종사자는 주의 의무가 있고 종사자 직종별로 운전원은 운전원대로의 주의 의무가 있잖아요. 운전원이 목욕과 관련된 이슈가 없는데 운전원한테 뭐 신체 노출이 어떻고 낙상이 어떻고 낙상은 물론 다 해당되지만 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약 바뀌면 안 된다. 제 시간에 활력 증후를 반드시 그 바이탈 체크를 해라. 등등등 직종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의무는 주의와 감독의 경우는 이걸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증거. 증거 기반의 기관 운영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증거 있냐? 모두가 증거를 따지잖아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자료 제출하라는 게 증거 제출하는 거거든요. 경찰에서 요구하는 것도 증거 제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와 증거의 싸움입니다. 증거와 증거. 이 증거가 하나의 증거가 타 증거를 탄핵하면 요게 이기는 거예요. 반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얘는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의 기관 운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 자, 증거 기반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판례연구소 오늘 박병철 변호사님 그 글에 제가 이거 붙여놨어요. 자, 이 기관은 이 서류 양을 한번 보세요. 다 증거 기반으로 일을 했다 이거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우리는 이만큼 노력을 했다. 기타 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증거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면 누가 봐도 이건 면책입니다. 네, 누가 봐도 면책이에요. 자, 이 면책의 조건은 면책의 조건을 노인장교양보험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노인복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노인장교양보험법 제37조. 전화를 끄라니까 휴대폰 전화를 써서 있었는데. 자, 그 음소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음을 살리지 마세요. 예, 강의의 맥이 끊기고요. 마이크는 꼭 꺼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인장기양보험법입니다. 노인장기양보험법 제37조예요. 제37조 1항에 6호. 6호가 네, 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를 한 거예요. 행위를 한 겁니다. 자,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요 행위를 했다면, 성희롱 등의 행위를 했다면, 방임 행위를 했다면, 그리고 금품을 착취하는 행위를 했다면, 정서적인 학대 행위를 했다면, 그 말이에요. 네, 이 경우에는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37조의 조문인데, 자, 요 제 1항 6호에서는 제외한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의 요 그 5가지 행위를 했다면 업무 정지 1개월부터 지정 취소까지 하겠다 하는 게 노장법 제 37조의 규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예외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외. 다만 장기형 기관의 장이 시설장이 대표자가 그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희롱하는 응? 행위, 방임 행위, 양태원하고.
음. 자, 예, 계속. 자, 이 행위를, 개수가 안 맞다고? 시간을 아직 안 봤, 시간 아직 안 봤거든. 한영숙이도 원래 뒤로 가가 있는데 내 시간을 하니까 어거지로 넘어. 그 마이크 켜지 마세요. 예, 마이크 켜지 마세요. 강의가 지금 방해되고 있습니다. 그 전화기 껐다가 켜면은 오래 걸린다. 우리 담비 제가님, 저거 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 봐라. 담비 제가님, 오늘도 또 아유, 자꾸만 이게 방해 맥이 끊깁니다. 네. 자,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네. 시설장이 그 행위를, 예,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희롱을 하는 행위, 방임 행위, 경제적 착취 행위,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해당 업무니까 직종별로 있다는 거죠.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등등등, 예, 각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얼마만큼? 상당한 만큼. 찔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찔끔은 안 된다. 찔끔은 안 된다. 상당해야 된다. 도대체 이 상당하다는 게 얼만큼이나 돼야 이게 상당하다는 걸까요? 자, 상당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좀 전에 요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저게 16만 장 정도 된대요. 오랫동안 써해가지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누가 봐도 노력했다. 그 정도 되면 이런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할래야 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물량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영혼 없이 물량 공세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요 내용이에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게을르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언제 만들겠습니까?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 간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와 감독에 있어서 오늘 박병철 변호사님의 칼럼을 소개를 했는데, 자, 이 사례는 작년도 4월 달에 인천지법에서 판결을 한 내용이에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 큰 사건이었어요. 큰 사건으로 기저귀 교체하는 중에 대퇴골이 골절됐다. 어르신의 두 다리를 완전 꺾어서 두 다리를 침대 위에 있던 어르신의 발을 끝까지 올린 거죠. 그 과정에서 대퇴골이 골절됐고,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조사를 해보니까 특정 호실의 CCTV에서만 수십 차례의 신체적, 성적 방임 학대 행위가 확인됐다. 아까 말씀드린 증거잖아요, 증거. 증거.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모든 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반드시 CCTV 사본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CCTV가 의무화되면서 이제는 60일간 130만 화소로 고화질로 찍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확인해 보니까 조사한 결과 수십 차례의 신체적, 성적 방임, 학대 행위가 확인됐다.
이게 불과 엊그저께 일 아닙니까? 자, 어르신들 수시로 폭행, 머리채 잡아채고, 억제대가 아닌 끈으로 장시간 묶어뒀고,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했고, 수백 회 반복됐다. 하루에 뭐 한 6번씩 기저귀를 케어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상이었다는 거죠. 어르신에 대한 폭행이 일상이었고, 가림막 없이 기저귀 케어하는 게 하루에 6번 곱하기 60일이면 CCTV 60일간 보니까 360번이 다 그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360번이 다 그렇더라. 수백 회 반복됐다 그 말이죠. 자, 식사도 빨리 먹으라고 다그치고. 자, 이 사실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CCTV 모니터링 하셔야죠. 모니터링. 제가 케어복스 회원분들도 아마 들어와 계실 텐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CCTV 모니터링 그 양식도 올려드리고 내용도 올려드리고 이유 중에 하나도 다 이 증거 만드는 일입니다. 증거. 자,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양원 원장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 떨어지니까 요양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억울하다고 느끼고 소송을 했지요. 근데 소송 결과는 패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장한 게 인권 및 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자, 이 교육은 의무 교육입니다. 의무.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교육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면제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내지는 자발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자발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증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증거. 좀 전에 보셨던 면책 노장법 제37조 1항 6호 단서는 제가 2017년도 협회에 근무할 때 만든 조문이란 말이에요. 그 법 단서 조항 하나 만들기 위해서 참 정말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그걸 쟁취한 법조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증거가 상당하다면 이 상당한 말은 그냥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상당하다는 양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도 우수해야죠. 근데 이 시설은 수백 번의 노인학대가 확인되는 동안 난 교육했으니까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게을르지 않았어요. 이 주장은 할 수가 있겠으나 인정되지 않는 거죠. 상당하지 않다 이거지. 이 교육한 건 잘 하셨는데 이렇게 교육했으면 그런 사건이 발생이 안 됐거나 종사자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런 노인학대 행위가 있었다면 주의를 준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주의를 안 줬지 않느냐. CCTV 모니터링 등 감독도 안 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으로도 이제 고발이 돼서 했는데 이제 불송치 결정은 받았나 봐요. 근데 행정청이 다르잖아요. 예. 검찰에 불기소하고 내지는 경찰에 불송치 경찰하고 검사나 경찰이나 사법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과 그리고
이쪽 행정과는 다르다는 거죠. 행정청이 달라요. 지자체의 판단과 검사의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유죄인데 행정청에서는 이거 억울한데 행정처분 안 할래.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법적으로 재량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기속된 게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받을 수도 있고, 이건 봐줄 수가 없다. 어떻게든 내가 행정처분하겠다. 그런 공무원들 현실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A 지자체는 개선 명령을 때리는데 동일한 사건에서 B 지자체에서는 면제, C 지자체에서는 이거 업무 정지로 가야 되겠다. 온도가 달라요. 지자체마다 A 지자체, B 지자체, C 지자체마다 온도가 다르다. 근데 그걸 탓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C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때리니까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패소한 거 아닙니까? 사안이 너무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죠. 업무정지 처분 6개월 떨어지기가 아주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 3개월 내지는 개선명령 이렇게 처분을 하는데 업무정지 6개월 처분받았다는 것은요. 사형 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법원은 요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가 없는 거요. 교육만 가지고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 몇 번을 한 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실효성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 아까 제가 목욕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목욕하는 날에는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간호사 대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목욕하는 날 주의해야 될 몇 가지의 핵심 업무. 그 과정에서 핵심 업무, 목욕 서비스, 기본적인 목욕 서비스 안에 요 안에 각각의 노인 학대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라 이거죠. 주의. 이게 켜켜이 쌓여서 켜켜이 쌓여서 요 사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한 번에 저게 만들어지겠어요? 인권 문자 보내고 계신가요? 인권 방송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인권 조끼 입고 직원들이 그런 이벤트도 좀 하시고 사자성어대회, 노인인권 사자성어대회 하신 기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등등등 이게 다 증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열심히 나름 2019년부터 인권 문자, 인권 방송 등등등 원고도 많이 공개를 했고요. 예, 그랬죠. 자, 하여간 결론적으로 요 대목에서의 그 결론은 단순히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은 아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감독 시스템을 갖추시라 이렇게 변호사님은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증거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케어 플랜은 뭐랄까요? 제가 이 주의와 감독의 교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케어 플랜을 검색하시면 매일 아침 9시에 띠링 하고 메시지가 갑니다. 그 내용을 캡처해서 직원들과 공유만 하셔도 돼요. 이건 무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케어 플랜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매일매일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되게 단순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어, 시설장의 메시지예요. 이 안에 주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루틴이라는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요. 루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각 요일별로 좀 정해진 이벤트를 하시면 좋겠다. 이걸 루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네. 프로그램. 제가 목요일 날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프로그램 하지 않는 기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연간 50회에 걸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 이것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설장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 낙상 예방을 위해서 연간 몇 번 정도나 공식적으로 시설장님들이 직원들 대상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비상 상황에 대비하세요. 비상 상황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비상 상황의 종류별로 몇 번 정도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셨나요? 주의 횟수. 이걸 카운트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1일 1회 이걸 하면 약 250회 정도 됩니다. 250건이면 장부가 하나 나오는 거죠. 아까 그림 속에서 수많은 장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자, 오늘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의를 준 날이에요. 근데 프로그램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기관마다 원회 활동 안 하는 기관이 어디 있겠어요? 화초 없는 기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원회 활동이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모두가 동의하는 겁니다. 꽃이 예쁘게 폈는데 당연히 좋지 않겠어요? 막 싹이 돋아나고 있으면 그 신비하고 그 사랑스럽고 그런 느낌이 어르신들에게도 전달되고 정서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인 오늘 3월 19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원장님들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장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식물을 돌보며 자연과 교감하고 신체적, 정서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원예 프로그램 운영 및 성취감 증진 활동을 핵심 과제로 설정합니다. 원예 프로그램 꼭 오늘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3주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을 그날에 맞는 메시지를 다 보낼 수는 없으니 참고하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로 원예 활동은 신체 활동과 정서 안정을 돕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주요 실천 지침으로 원예 치료할 때는 뭐 식물 가꾸기, 가벼운 정원 가꾸기를 어르신들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평생 화초를 길러보신 어르신들의 그 노하우도 우리가 또 배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직접 작은 정원을 한번 가꿔 보세요 하는 거고, 오감을 깨우고, 보고, 듣고, 느끼고, 자, 성취감, 뭐 어떤 어르신의 화초에 꽃이 피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아서 꽃과 관련된 콘텐츠를 사진도 많이 찍고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그 성취감이라는 건 상당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업종별 업무 가이드. 간호팀에서는 원예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런 걸 챙겨주세요라고 주의를 준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주의가 들어가요, 주의. 자, 간호팀. 만약에 어르신들이 우리 기관에 화단에 진짜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화단을 갖고 한다면 전후 활력 징후를 확인해라. 자, 실외 활동할 땐 자외선 차단, 수분 섭취, 왜냐하면 갈증 때문에 등등등 이슈가 생기면 주의하지 않았다 이 말이 들리니 최소한 간호팀에서는 요걸 챙기세요. 자, 요양팀에서는 어르신들의 참여도 그리고 정서적 반응 등등을 잘 살펴야 된다. 추가적으로 뭐 낙상 예방을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어르신이 바깥에 나가셨다가 실종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물리치료사나 사회복지사도 관련된 작업들을 실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자, 실내에서 그런 원예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대와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주의를 준다 이거죠. 그럼 이제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 이 과정에 예, 어르신들의 원예 활동과 관련된 이 일련의 과정상에서 낙상이 없고 어르신들 간에 다투지 않도록 하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평가 지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평가 지표. 우리가 실내 환기를 하루에 3번 이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양원의 경우 주야간은 주야간대로 평가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방문 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 순찰 3번 해야 되고 체위 변경을 하거나 신체 상태를 관찰해야 되고 프로그램 인지, 여가, 뭐 신체 기능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매일 기능회복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자 내지는 시설장은 우리는 이렇게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도 매일매일 체크한다. 조금 전에 주의도 줬고 평가 대비해서 이거 체크해라라고 지시도 하셨고 비상대응까지도 한 겁니다. 비상대응 및 주의사항. 자, 원예 도구, 호미도 쓸 수 있고 삽도 쓸 수 있고 가위를 쓸 수도 있고 등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밀착 관찰해라. 또 어르신이 입에다가 흙을 먹을 수도 있고 모종을 상추 쌈처럼 모종을 뜯어 드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피시라 하는 것까지 또 추가적인 주의사항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감사의,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 어르신의 손길에서 피어나는 꽃 한 송이가 요양원의 희망이 됩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의 마음밭을 가꿔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 내용을 복사하셔서, 예, 이 내용을 복사하셔서 카톡에 넣어서 공유하시면 1년에 250번, 네, 1년에 250번을 연간 250회를 주의를 준 겁니다. 작은 숫자일까요? 250회가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시설장이 매일매일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준다면 지금 인권 문자는 지금 많이들 받아보고 계세요. 인권 문자에 대해서는 지금 거부감보다는
많이들 익숙해 계십니다. 인권 문자. 예. 요 인권이라는 상표권을 제가 취득을 했는데 아직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공익적으로 쓰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인권 문자는 아주 익숙해졌죠. 그럼 오늘의 조회 멘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조회. 아이고, 조회. 아침 조회를 SNS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만나서 어떻게 한 기관의 모든 직원을 동시에 만나서 조회하는 게 참 좋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간부 회의 정도만 아침에 하시고 나머지는 SNS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어찌됐건 누가 봐도 연간 250회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적지 않다. 만약에 4년을 지속했다면 천, 1000번이나 한 거예요. 문서의 양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1000번 이상의, 4년 기준으로 1000번 이상의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우리 직원들에게 주의사항을 공유했다는 것은 그럼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4년 기준으로 한다면 1000번이나 이렇게 계속 직원들에게 아침마다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 주의해야 될 내용, 이런 내용들이 메시지로 간다면 누군들 안 변하겠어요? 네, 변하죠. 그러니까 사후에 준비한 건 없고 뭔가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 자료는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급조해서 만든 자료하고는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장이 얼마나 성실했으면 시설장이 성실해야죠. 예. 시설장이 폐의 원장일 수도 있고 예, 오너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많은 영혼을 책임지겠어요. 막상 터지면 나 책임 없다 하고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비윤리적이기까지도 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성실하게 직원들에게 주의를 지속적으로 줬다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와 감독에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요. 자, 시설장의 101가지 지혜에 대해서 제가 책으로도 펴냈고 홈페이지로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 식사 중에 어르신들이 질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영양 관리, 되게 이슈가 이것도 한 10가지, 11가지 정도 됩니다. 자, 의료 관리. 아침에 조회 멘트만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그건 아침 시간에 한번 원포인트로 딱 날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그게 쌓이면 그게 누적되면 내공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교재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재를 활용하시라고 이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료관리, 체중 측정, 체온, 실제로 에브리데이 어르신들 체온 측정 합니까? 혈압 측정 하시나요? 하는 곳도 많지만 안 하는 곳도 많잖아요. 근데 어제 데이터 가지고 그대로 베껴쓰기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자, 병원 치료가 필요한데 보호자에게 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말을 안 해가지고 노인학대가 될 수는 있죠. 약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산소 포화도 등 기본 계측을 하라는 주의, 영양제 등 수액 처치 시 주의사항, 약물 유통기간 점검 시 주의사항, 약을 갈거나
빻아서 제공할 때 주의사항. 네, 이것처럼 주의사항 모두가 지금 다 주의사항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건 시설장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세상은 시설장이 종사자들에게 주의를 줬냐 이거예요. 시설장이 종사자들에게 주의를 줬냐. 그러니까 노사 간의 신뢰가 굳건하면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알아서 다 잘하는데 그럼 주의 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알아서 잘하는데 막상 사고가 터지면 모두가 각자 도생이고 나는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분들도 처벌받기 싫으니까 책임을 시설에 전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목욕과 관련된 주의사항, 네, 몸 상태 체크, 물 온도 체크, 신체 노출 체크. 자, 이동할 때의 신체 노출, 안전벨트, 목욕 시 장갑, 뭐 피부 보습제, 촬영, 이런 이슈가 다 있단 말이죠. 숙면, 야간에 어르신들 주무셔야 되는데 모두가 100%다 편안히 주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배회하기도 하고 탈출을 하려고 창문 열어보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등등등. 숙면에 대한 주의사항 10가지 프로그램. 우리가 어르신들을 주간에 어, 신체 활동, 인지, 여가, 또 주야간 보호는 사회 적응까지 프로그램을 진행 안 하는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의 주의사항, 주의사항도 한 10가지 제시를 했고요. 이동, 어르신들의 세상을 넓혀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동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적절한 이동 지원 시의 주의사항, 이동 시의 관찰 및 주의사항, 침대 이송 시의 주의사항 등 그것도 한 10가지 되고요. 면회할 때의 주의사항, 낙상과 관련된 이슈로 주의사항, 욕창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욕창 환자에 대한 관리상의 주의사항, 야간 근무 시의 주의사항, 그리고 임종과 관련된 주의사항 등 네, 이렇게 교재를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케어 플랜에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요 알림장도 활용해 보실 만 하겠습니다. 침대 난간 사용할 때의 알림장 보호자에게 알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구속과 관련해서 입소할 때 한 번 어르신 보호를 위해서 신체 구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가지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시에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평가지표에서는 통지했냐. 요 통지, 보호자 몰래 묶었냐 아니면 보호자도 알고 있는가. 근데 그 기준은 입소할 때 한 번 동의받은 거 가지고 끝까지 가면 안 된다 이거죠. 동의는 한 번 받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통지하도록 이게 그 평가 지표가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침대 난간 사용할 때 통지, 또 휠체어 안전벨트 사용 시 통지, 휠체어 식판, 신체 제한 조치 통지, 신체 제한한 이후에 조치 상황 보고, 직원 인권보호 안내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노인인권 자가 진단 시스템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관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르신을 밀쳐 넘어뜨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언제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CCTV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 측면, 예를 들어 인계장을 보고 뭔가 이슈가 있으면 그 인계장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콕 찍어서 CCTV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어르신 넘어뜨렸다라고 어르신 밀어가지고 넘어뜨렸다고 누가 말을 하겠어요? 숨기고 싶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CCTV 관리 지침, 보건복지부 관리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링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이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복지부가 하라고 해서 왜 실제지 않습니까? 복지부가 CCTV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걸 평가에도 반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어르신 때렸다, 손등을 때렸다, 침대에 내동댕이 쳤다, 벽에 붙여놓고 눌렀다.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직원이 누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방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을 감독이라고 그랬잖아요. 확인. 이게 감독이란 말이죠. CCTV 모니터링 하는 게 확인이고 이게 최종적으로 감독이다. 그래서 우리 판결문을 보면 어, 어, 우리가 CCTV 의무화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판결이 많았습니다.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감독 기능을 높였다. 이것만 가지고도 형량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형량이 떨어졌는데 지금 CCTV가 의무화됐지 않습니까? 의무화. 그러니까 CCTV를 자발적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CCTV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안 했다면 감독에 소홀했다. 직원은 주의 의무에 소홀했고 시설장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니까 처벌받는 거죠. 그래서 CCTV 그 확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직원의 인권 감시가 아니에요. 직원의 노동 감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CCTV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요. 경찰이 찾죠. 노보가 찾죠. 지자체에서도 CCTV 보자고 그러죠. 보건복지부에서도 CCTV 보자고 하면 우리는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일이 없다. 우리 시설에서 그리고 다 했다면 이제 PDF로 다운을 받으셔서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인쇄를 하시면 페이지가 약 15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15페이지 분량이니까 1년 동안에 한다면 12번, 12회고, 그러면은 1180페이지가 나오는 거네요. 180장이 나오는 겁니다. 연간 180장의 감독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자, 이 마지막 그 사진 속에 보이시는 자, 이건 모두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어떤 경우는 아침마다 우리는 조회를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요 장부입니다. 인권 예를 들어서 인권 문자를 보낸
장부입니다. 인권 방송을 한 장부입니다. 그리고 매월 한 번씩 전반적인 노인학대 부정수급과 관련된 이슈가 없었는지 확인한 장부입니다. 직원들이 매일 체크하고 제출하는 장부입니다. 우리 기관에 어떤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한 장부입니다. 요게 쌓이면요, 예, 이만큼이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종이를 아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너지는 아껴야 되겠죠. 예, 이 종이는 조금 투자하셔서 이만큼의 종이 비용이 물론 상당하죠. 뭐 몇십만 원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종이를 아끼지 마시고 투자를 하셔서 우리가 얼만큼 직원들과 함께 합심해서 노인학대 예방,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 증거 기반의 기관 운영을 하시기 바라면서 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음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네, 개별적으로 제 연락처를 다 알고 계시니까요. 네, 개별적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시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